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비소프트에서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로우코드 플랫폼과 개발 환경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발자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정보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환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웹과 모바일 환경에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게 증대되는 이유도 하나 있고요. 빅데이터라던가 IoT, AI 관련된 기술들이 생겨나고 이를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은 사실 개발자로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증가하고 그만큼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으로서는 사실 개발 생산성을 더 이상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결국엔 로우코드 플랫폼과 노코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했던 방식으로 보면 사실 전문 개발자가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로우코드 방식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약간의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코드 방식은 이런 코드조차 없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듈만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지원하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개발자,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문 개발자만 있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개발자군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로우코드 플랫폼 시장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45%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6억 달러에 불과했다면 2024년도까지는 그 10배 수준인 520억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트너에서는 25년도까지 약 70%의 앱이 로우코드 플랫폼 방식으로 개발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엔 비즈니스에서 로우코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기반으로서 로우코드 플랫폼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이라던가 비즈니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디자인 요소들까지 이런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죠. 몇 가지 확인해 보면 쇼피파이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로우코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도구인데요. 북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국내 시장까지도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윅스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로우코드 방식으로서 쉽게 별도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만들고 있는 기반이기도 하죠.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협업 도구로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정의하고 관련된 컨텐츠들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의 옵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던가 아니면 웹 화면들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시장들은 B2C 시장뿐만 아니라 B2B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허니코드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앱스라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제공하면서 로우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앱을 구축하거나 노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멘스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멘딕스나 앱시트라는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로우코드 시장에서 유명한 그런 기술들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보시게 되면 B2C 시장뿐만 아니라 B2B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이런 도구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활용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코드 방식으로 긴급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했을 때 약 며칠 만에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기존에 사용했었던 개발 방식으로 했다면 불가능한 속도에 가깝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노코드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협업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로우 코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앱이 현재 약 1만 5천여 개의 앱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1만 5천 개의 앱을 만약 만든다면 개발자가 전문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전문 개발자들은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는 것이 밝은 미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좋은 점이 있다면 사실 단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로우 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과연 모든 기능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구성은 좀 다릅니다. 로우 코드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는 단순한 CRUD 수준의 기능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단순한 UI 형태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복잡한 형태의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업무를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일반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IT 관련된 이슈도 존재합니다. 섀도우 IT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 권한 및 통제 영역을 벗어나서 사용되는 IT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에는 보안 문제라던가 데이터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코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로우 코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엔 일반 사용자들을 통해서 코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많은 사용자들을 통해서 중복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파편화가 증가하는 이슈를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랙박스 코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숨겨진 개발 코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로우 코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개발자는 각각의 모듈을 이용해서 화면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개발되어진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내부에 있는 코드들은 블랙박스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비즈니스 개발자가 개발한 내용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비즈니스 개발자가 잘못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로우 코드 플랫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지원에 대한 속도는 사실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좀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수준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우선 있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각각 다르고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사용자 통제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섀도우 ITN 이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엔 저희가 윈도우 OS를 사용하거나 오피스를 사용할 때 별도의 블랙코드라는 이슈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로우 코드 플랫폼을 도입할 때에도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로우 코드 방식의 개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 도구인 넥사크로 플랫폼에 EasyUI라는 기능을 이번에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을 통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슈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 비즈니스 개발자가 개발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활용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블랙박스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되어져 있고 오픈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들은 전문 개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CRUD 성격의 화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화면이나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화면을 만들고 그런 모듈들을 비즈니스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전문 개발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섀도우 화이트에 대한 이슈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즈니스 개발자의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부 모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코드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EasyUI 기능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넥사크로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EasyUI 기능을 활용해서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 방식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발 방식과 EasyUI를 이용한 개발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진 모듈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EasyUI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면을 수정하는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asyUI 기능은 오른쪽에 있는 패널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들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 MVC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방식으로 모듈과 뷰 그리고 액션이라는 도구를 만듭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화면에 구성하는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항목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연결을 해서 화면에 컴포넌트를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연결됐을 때 이 화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화면에 결국엔 기능을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메뉴가 호출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조회 조건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조회하는 등의 동작을 해야 되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액션이라는 모듈입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모바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메인 화면과 리스트 화면, 디테일 화면으로 구성되어진 화면을 만들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모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개발자의 역할로서 미리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개발자로서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3개를 만들 겁니다. 그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3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메뉴 영역을 만들고 가운데는 컨텐츠 영역 그리고 바텀 영역에는 버튼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구성해서 만들 겁니다. 상단에는 조회 조건 영역을 만들 거고요. 하단에는 리스트 정보가 표현될 수 있는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 화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화면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직접 화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에서 화면에 이제 컴포넌트를 그리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런 작업은 모델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화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에 배치하게 되면 여기서 뷰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죠. 상단에 메뉴 영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중에서 탑 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해서 그 뷰에 맞는 템플릿을 사용할 겁니다. 추가적인 옵션 정보들을 설정을 할 거고요. 피니쉬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화면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옵션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화면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만드는 것도 똑같죠. 모델을 가져다가 뷰에다 연결을 하고 화면이 그려지는 방식. 하단에 버튼 리스트를 만든 것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만 그 안에 옵션 정보들만 다르게 구성을 함으로써 쉽게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를 클릭했을 때 메뉴 리스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화면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메인 화면은 끝났고요. 이제 리스트 화면도 만들 겁니다. 상단에다가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영역을 만들 거고요. 하단에다가는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리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리드 형태로 구성해서 단순한 텍스트에 대한 리스트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던가 컴포넌트를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스트 뷰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배치하는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 화면도 완성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디테일 페이지도 만들겠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고요. 근데 데이터 사용하는 것을 리스트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페이지에서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지만 포맷만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화면을 만드는 건 끝났습니다. 모델과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3개를 다 만들어냈죠. 그러면 각각의 기능을 만드는 것도 해볼 건데요. 상단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메뉴 리스트가 열리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액션이라는 걸 드래그 앤 드랍하고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으로서 작업은 끝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메뉴는 열릴 거고요. 그리고 메뉴 리스트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작업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위자드 화면에서 각각의 설정을 하고 피니쉬를 하게 되면 기능 적용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리스트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글쓰기가 눌러졌을 때 페이지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할 건데 마찬가지로 클릭이 되었을 때 btn write라는 버튼이 클릭됐을 거고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하면 이 작업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만들었고 안에 있는 기능을 적용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과연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행을 해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이 호출되고 있고 동작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 화면을 눌렀을 때 리스트가 표현이 되고 메뉴를 클릭하면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화면을 만들고 기능을 만드는 걸 테스트 해봤고요. 이렇게 EGUI를 활용하게 되면 로우 코드 방식으로 쉽게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모듈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왼쪽의 화면에 보시게 되면 리스트가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들입니다. 보시면 메뉴를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코드들인데요. 여기서 바로 수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메뉴가 클릭되었을 때 알럿도 호출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알럿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도중에도 바로 테스트를 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모듈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화면은 결국엔 일반 개발자가 만드는 화면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직접 코드를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죠. EGUI로 만들어 놨지만 추가적인 코드를 직접 작업할 수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 리스트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을 구현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메뉴 이벤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벤트에서 해당하는 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끝났죠. 그러면 실제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들어진 코드가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로우 코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 방식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이 장표를 보여드렸을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와닿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시연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비즈니스 개발자는 저희가 만들어 놨던 뷰와 액션, 모델을 이용해서 화면을 개발합니다. 그것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전문 개발자는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사용한 방식이죠. 그리고 코드는 오픈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한 상태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템플릿을 수정해서 사용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지 UI는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 로우 코드 개발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사항들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투비소프트는 넥사크로 플랫폼에 이런 로우 코드 방식의 이지 UI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되는 IT 환경에 필요한 기술들을 더욱더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인데요. 하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욘드 스크린에 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욘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데스크탑 업무나 아니면 모바일 업무 두 가지 형태의 U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단순한 UI 구조가 아니라 전자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차량, 로봇,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UI를 동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욘드 스크린 관련된 기술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관련된 기술인데요. AI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니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지능형 UI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관련된 기술을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비소프트는 지금 현재에 있는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